비가 갠 뒤라 공기가 맑았다. 출근길 카페 유리창에 내려앉은 물방울이 바람에 흔들리고 은호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꺼냈다. 새벽에 도착한 메시지 하나. 어제 도면 수정 좋았어. 오늘은 단열 샘플 같이 보자. 보낸 사람 지역. 그 문장을 몇 번이나 읽더니 그녀가 혼잣말처럼 웃었다. 같이라. 구독과 좋아요가 다음 편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번 23회 여러분의 촉은 어디로 향할까요? 문이 열리며 종이 흔들렸다. 팀장님, 어제 남긴 목업 사진 봤어요. 그거 진짜 쓰실 거예요? 막내 디자이너 수정이 들뜬 목소리로 다가왔다. 써야지. 대신 오늘 현장에서 다시 테스트해. 단열재 꼼꼼히. 예. 수정이 나가자 정숙이 옆에 기대 서 있던 성재가 입을 열었다. 오늘은 내가 데려다 줄까? 공사장 바닥 미끄럽다며. 괜찮아. 지하 주차장 출입증도 나왔고. 그럼 점심이라도. 성재 씨. 은호의 목소리가 살짝 낮아졌다. 요즘 나 마음이 복잡해. 그래서 더 선을 지키고 싶어. 성재는 고개만 끄덕였다. 알아. 그래서 기다리는 중이야. 현장에선 철제 프레임이 딱딱한 소리를 냈다. 지역이 헬멧을 고쳤으며 걸어왔다. 테스트는 시작하려던 참이에요. 좋아. 근데 은호. 그가 낮게 불렀다. 네. 오늘은 점심 내가 살게. 왜요? 잘했잖아. 어제. 그리고 지역이 말을 흐렸다가 헬멧을 툭툭 두드렸다. 그리고 그냥 나도 좀 같이 있고 싶어서. 그런 말은 회의 끝나고 합시다. 은호가 웃었고 그 웃음이 현장 소음을 잠시나마 잠재웠다. 같은 시간 도시 외곽의 산자락. 소나무 냄새가 진하게 밴 요양형 별장 안에서 우진이 창문을 열었다. 계곡물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여긴 공기만 멀쩡하네. 문이 열리고 성희가 들어섰다. 손에는 진료 기록이 든 봉투가 들려 있었다. 컨디션은? 숨쉬긴 쉬어요. 대신 답답해요. 조금만 버텨. 내 수치가 더 떨어지면. 그 만약을 왜 엄마가 만든 거예요? 우진이 고개를 돌렸다. 미국에 있다고 다 속였죠. 여기 산속에 날 숨겨놓은 것도. 성희는 창틀을 한번 쓸고서 담담히 말했다. 세상은 준비 안 된 진실을 싫어해. 진실이 아니라 엄마가 싫어하는 거겠죠. 그녀의 미간이 아주 작게 흔들렸다. 넌 살아야 해. 그게 최우선이야. 살아서 뭐 하라고요? 누굴 밟고 살아야 해요? 이번엔 누구간을 가져와요? 잠깐의 침묵. 성희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의사가 공여자 후보를 찾고 있어. 내가 죄책감 느낄 필요는. 아니요. 느낄게요. 엄마가 안 느끼니까. 우진이 의자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나 도망 안 가요. 도망쳤던 건 엄마였어요. 현장 점검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트렁크에 실을 샘플을 고르다 말고 지역이 물었다. 그때 왜 울었어? 제가 울었어요? 밤에 병실에서. 나 열났을 때. 기억이 나요? 어렴풋이. 지역이 웃었다. 누가 이마 짚으려길래 쿨하게 밀어냈다더라. 그랬죠. 왜 울었냐고. 제가요? 은호가 고개를 저었다. 땀 때문에 물이 떨어졌나 보죠. 그래. 지역이 차문을 닫으며 중얼거렸다. 그 물이 내 심장까지 흘러왔더라. 회사 로비에서 성재가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 잠깐 시간 돼. 지역이 시계를 봤다. 5분. 그럼 4분만. 성재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루미나 투자 축하해. 고맙다. 대신 한 가지 부탁. 말해봐. 은호 곁에서 서두르지 마. 지역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서두르지 말라는 소리로 서두르고 싶게 만드는 재주 여전하네. 농담 아니야. 성재가 숨을 고르고 낮게 덧붙였다. 내가 직진하면 나는 포기 안 해. 그럴 줄 알았다. 지혁이 어깨를 으쓱했다. 그럼 경고 하나. 난 물러나지 않아. 다만 다치게 하진 않을 거야. 둘은 말없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헤어졌다. B- 소리와 함께 문이 닫힐 때 서로의 얼굴엔 이상하게 닮은 각오가 스쳤다. 저녁 정순이의 식당. 지강호가 앞치마 끈을 풀며 앉자마자 국을 들이켰다. 엄마, 소금 줄여. 너 돌아와서 첫마디가 그거냐. 정순이가 웃었고 은호가 맞장구 쳤다. 원래 이렇게 호들갑 떨면서 사랑 표현해요. 강호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누나. 응. 나 그때 내가 한 말 미안. 알아. 엄마가 나랑 누나 중 누구 택하라고 했던 거. 그거 내가 제일 비겁했지. 정순이가 손등을 슬쩍 덮었다. 먹어. 체한다. 은호가 눈을 쓱 훔쳤다. 이 집은 밥으로 사과하는 집이니까. 많이 사과해. 밤 10시를 넘긴 카페. 불 꺼진 홀에 테이블 하나만 불이 켜져 있었다. 은호가 웹에서 병원 자료를 뒤지다가 전화번호 하나를 눌렀다. 여보세요. 지난번 검진 담당하셨던 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공여자 적합 판정 기준. 혹시 가족력 관련 자료도. 문이 열리는 소리에 그녀가 놀라 뒤를 돌아보니 지혁이 서 있었다. 무슨 일? 놀랐네. 나도. 팀장이 이 시간까지 있을 줄은. 팀장이요? 은호가 피식 웃었다. 아, 다시 선배로 부르는 중이었죠? 응. 그게 더 솔직하더라. 지혁이 가까이 앉았다. 뭐 찾아? 그냥 건강 관련. 누굴 위해? 저요. 거짓말. 잠시 눈이 마주치다가 은호가 시선을 피했다. 선배는 왜 왔어요? 보고 싶어서. 그건 너무 솔직하네요. 그러니까 오늘은 2개만 솔직할게. 2개요? 하나, 너 보고 싶었다. 2 무섭다. 뭐가요? 내가 다시 한 발 물러날까봐. 은호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럼 선배도 하나 약속해요. 응. 나 과거랑 싸우는 중이거든요. 그 싸움 옆에서만 봐줘요. 대신 끌어당기지는 말고. 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리는 건 잘해. 그 시각 산속 별장. 우진의 휴대폰이 짧게 떨렸다. 병원 정기 검진 일정 협의. 그는 메시지를 지우지 않고 성희에게 보여줬다. 엄마가 보낸 거죠. 병원이 보낸 거야. 병원이 엄마 거잖아요. 성희가 미간을 잡고 의자에 앉았다. 넌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굴어? 살아야 해서요. 무섭거든요. 우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근데 엄마가 더 무서워. 그녀가 오래 침묵했다. 미안해. 우진이 눈을 올렸다. 미안하다고 말하는 연습 해보려고. 성희가 어렵게 미소 지었다. 내가 싫어하는 나한테도. 그 말 지금은 믿기 어렵네요. 그래도 해볼게. 그녀가 손을 뻗었다가 도로 걷었다. 내일 산 내려가자. 어디로요? 내가 가고 싶은데. 그럼. 응. 엄마가 만든 세계 말고 내가 고르는 곳. 다음 날 오전, 사옥 모델룸. 가벽 뒤에서 스위치 테스트를 하던 은호가 낮은 신음을 내뱉었다. 아, 손가락. 봐. 지혁이 다가와 손끝을 잡자 그녀가 움찔했다. 아, 괜찮아요. 아니. 그가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조심스레 감쌌다. 이건 괜찮은 게 아니야. 선배. 응. 이럴 때마다 헷갈려요. 지혁이 고개를 들었다. 뭐가?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나는 한참 와 있어. 그럼 난요? 내가 말해줘.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은호가 손을 빼며 웃었다. 점심은 선배가 사는 거고. 명령이야? 요청. 승인. 회사 지하주차장. 성재가 전화기를 꽉 쥔 채로 걸어 나왔다. 지금이라도 말해야 하나. 망설이던 그에게 낯선 번호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박 본부장님, 산장 CCTV 요청하신 그대로 확보했습니다. 이 차량 사모님 명에 맞습니다. 성재의 표정이 단단해졌다. 알겠습니다. 영상 보냅니다. 그는 바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지 않고 먼저 어디론가 향했다. 산으로. 도심의 작은 갤러리. 영나의 개인전은 납치 사건 이후로도 조심스럽게 재개되었다. 관람객 사이에서 지환이 손에 커피를 들고 다가왔다. 괜찮아? 응. 근데 얼굴이 좀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거 이제 좀 프로가 됐나 봐. 영나가 웃었다. 근데 나 이제 엄마 몰래 그리는 거 그만할까? 왜? 몰래 그리니까 더 재밌더라. 지환이 피식 웃었다. 그건 인정. 그때 영나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떴다. 혼담 상대로 이상훈 군, 이번 주말 저녁 식사. 준비해라. 그녀가 화면을 끄며 중얼거렸다. 또 시작이네. 거절할 거지? 응. 이번엔 정식으로. 무섭지 않아? 무서워. 영나가 턱을 괴며 창밖을 봤다. 근데 무서운 채로 해야 하는 것들도 있더라. 오후 산길을 올라 성재가 별장 앞에 섰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인기척이 났다. 우진이 문을 열었다. 누구? 오랜만이다. 성재 형. 두 사람 사이에 긴 공기가 흘렀다. 성재가 먼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뭐가요? 너 숨겨놓은 거 알면서도 지금까지 모른 척했다. 우진이 씁쓸하게 웃었다. 이상하죠? 나도 형한테 미안해요. 다 숨겼으니까. 그때 뒤에서 성희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긴 어떻게 알았니? 확인하러 왔어요. 성재가 똑바로 그녀를 봤다. 거짓말의 끝. 그 말, 내가 할 자격이 있니? 네. 저도 거짓말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같이 끝내자고요. 짧은 정적 뒤 성희가 물러섰다. 들어와. 원목 테이블에 셋이 앉자 우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나 병원 안 가. 의료진 기다려. 여기 말고. 성재가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서울로 내려가요. 그리고 사실을 공개해요. 성희가 웃음을 흘렸다. 널 지키려고 한 선택이었어. 누굴요? 형을요? 날요? 아니면 엄마 자신을. 우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엄마가 낳은 두 사람 중에 누굴 지킨 거죠? 성희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떨렸다. 둘 다. 성재가 낮게 말했다. 그럼 둘 다에게 사과하세요. 참았던 숨이 무겁게 떨어졌다. 성희는 눈을 감았다 뜨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려가자. 해가 기울 무렵 사옥 모델룸에서 마지막 조도 테스트가 끝났다. 실내 조명이 켜지며 벽면의 금속결이 부드럽게 살아났다. 예쁘다. 은호가 무심코 내뱉자 지혁이 옆에서 같은 말로 따라했다. 예쁘다. 모사 금지. 그럼 다른 말. 고맙다. 뭐가요? 내가 무섭다고 했던 거 옆에서만 보겠다는 약속 지켜줘서. 아직 하루 지났어요. 하루도 지혁이 미소 지었다. 긴 하루였거든. 그때 은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미상. 잠깐 망설이다가 받자 낮게 쉬는 숨 그리고 조심스런 목소리. 은호야. 그녀가 굳었다. 누구세요? 나야. 우진. 숨이 멎는 듯한 순간. 너 어디 있어? 곧 내려갈 거야. 엄마랑.
뒤에서 성희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다. 은호야. 그 이름 하나가 그녀의 손끝을 떨리게 했다. 네. 미안하다. 불 꺼진 복도처럼 한참의 정적이 흘렀다. 은호가 겨우 말을 이었다. 내일 봬요. 전화를 끊은 뒤 그녀가 벽에 살짝 기대자 지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괜찮아? 네. 거짓말. 네. 이번엔 그녀가 먼저 웃었다. 근데 괜찮아질 것 같아요. 밤 박진석의 서재. 성재가 문 앞에서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들어섰다. 아버지. 진석이 안경 너머로 그를 봤다. 왔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들어보자. 성재가 모든 걸 털어놓았다. 산속 별장, 숨겨진 진료, 그리고 우진의 상태. 진석은 아무 말 없이 끝까지 들었다. 그래서 그가 묻는다. 내 생각은 덮지 말고 고치자. 무엇을? 우리. 잠시 침묵이 흐르다. 진석이 아주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번엔 내 말이 맞다. 다음 날 오전, 재단 기자회견장.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는 가운데 성희가 단상에 섰다. 조명이 비칠 때마다 그녀의 눈동자에 자잘한 떨림이 박혔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뒤쪽에서 성재와 우진, 그리고 조금 떨어져 은호와 지혁이 지켜보고 있었다. 성희가 마이크를 잡는 손에 힘을 주었다. 저는 그 순간 고려청자 같은 고요를 깨뜨리며 기자의 휴대폰들이 동시에 울렸다. 속보 산장 비밀 이번 영상 유출. 스크린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에 산속 별장의 외관과 출입 차량 로그가 번갈아 떴다. 웅성임이 커졌다. 성희의 얼굴이 하얘졌다. 성재가 바로 앞으로 나섰다. 오늘 공개하려던 내용입니다. 더 숨길 게 없습니다. 그는 관중석이 아닌 성희를 향해 말했다. 이제 내려놓으세요. 성희가 아주 오래 걸리는 눈짓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려놓자. 기자회견이 끝나고 복도. 은호와 우진이 마주 섰다. 서로의 시야에 상대의 심장 박동이 들어오는 거리. 우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안녕. 안녕. 전화 받아줘서 고마워. 와줘서 고마워. 둘 다 웃었고 동시에 눈가가 젖었다. 나, 우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혼자 안 도망칠게. 같이 가줄래? 어디로? 병원. 응. 손을 잡지는 않았다. 다만 같은 방향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저녁 사옥 모델룸에 불이 꺼지고 창밖에 분홍빛 노을이 번졌다. 지혁이 난간에 기대서서 조용히 말했다. 그럼 우리도 한 발. 어디로요? 밥 먹으러. 그건 두 발이에요. 그래. 오늘은 두 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 은호가 그에게 돌아서며 덧붙였다. 선배. 응. 오늘은 같이 있는 게 덜 무서웠어요. 문이 닫히고 둘의 얼굴이 서로에게서 조용히 사라졌다. 대신 엘리베이터의 숫자가 내려가는 동안 서로의 심장 소리가 같은 박자를 찾았다. 한밤 산길을 내려가는 차 안. 운전석의 성희가 거울 속 자신의 눈을 오래 바라보다가 핸들을 끄덕이며 잡았다. 내가 틀렸어. 우진이 창밖을 보며 말했다. 이제 알면 됐어요. 늦었어. 늦었어도 갈 수 있어요. 성희가 미소인지 한숨인지 모를 표정을 지었다. 그래. 가보자. 그리고 아주 늦은 시각. 카페 불을 끄려던 은호의 휴대폰이 짧게 떨렸다. 메시지 하나. 내일은 내가 커피 살게. 오늘은 내가 나를 좀 덜 무섭게 했으니까. 선배. 그녀가 답장을 썼다. 그럼 내일은 내가 덜 도망칠게. 지은호. 전송 버튼을 누르고 불을 끄자 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번졌다.
이 도시의 수많은 창문 중 하나에서 누군가는 진실을 말했고, 누군가는 기다렸고, 누군가는 용서받기를 배웠다. 아마 내일은 더 크게 흔들릴 것이다. 그래도 내일의 흔들림은 오늘보다 조금 덜 무서울 것이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의 옆자리를 드디어 배우고 있으니까. 누군가는 사랑을 선택했고, 누군가는 진실을 택했다. 그리고 몇몇은 사랑과 진실이 같은 방향일 때만 행복이란 걸 이제야 배웠다. 카메라가 멀어지며 현관문 앞에서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던 네 사람이 한 방향으로 고개를 든다.